지난해 에이수스가 두 개의 화면을 가진 젠북 듀오를 선보이면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노트북의 모습을 깨부셨습니다. 화면이 두 개였으면 좋겠다, 이런 걸 키보드가 있던 자리에 화면을 넣고 키보드와 터치패드를 손을 올려놓는 팜네스트에 자리했어요. 또 이 화면이 올해부터 위로 올라오면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더 잘 보이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게 예전에도 제가 리뷰를 하면서 언급한 내용이긴 하지만 제품을 딱 놓고 보면 정말 쿨하고 멋진데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손을 올려둘 팜네스트가 없으니까 허벅지에 올려놓고 노트북을 쓸 수가 없고, 또 트랙패드 크기가 작아져서 마우스를 꼭 써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사용하는데 약간의 제약이 있었습니다. 게임을 한다 그러면 화면 두 개는 정말 좋은데 키보드를 제대로 쓸 수 있을까요? 키보드도 좋은 게 들어가는데 제대로 쓰는 게 좋잖아요. 이런 저희의 마음이 통했을까요? 새롭게 등장한 이 녀석은 우리가 알고 있는 노트북처럼 키보드와 트랙패드가 있을 곳에 딱 있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키보드는 발열을 위해 위로 들어 올려서 다른 노트북들보다 타건하기가 훨씬 더 좋아졌어요. 게임하기에는 진짜 이만한 게 없을 정도로 타건감 정말 좋습니다. 더 설명할 필요 있을까요? 빨리 만나보죠. 에이수스 ROG 제피러스 S17 2021년형입니다. 에이수스 게이밍 브랜드 ROG에서 새로운 게이밍 노트북을 내놨습니다. 지난해 출시한 제피러스 S17의 후속작인데요. 기존의 훌륭한 키보드와 게임 성능을 최근에 출시한 제피러스 듀오 시리즈의 장점을 합친 녀석이 된 겁니다. 화면은 한 개로 줄어들었지만 전에 리뷰한 ROG 제피러스 듀오의 두 번째 화면 스크린 패드 플러스 자리에 아주 훌륭한 기계식 키보드를 올려놨어요. 전처럼 키보드가 위로 올라가서 타건하기가 더 편리해졌고요. 트랙패드도 일반 노트북처럼 같은 위치에 자리해 있습니다. 강력한 성능과 게임에 최적화된 키보드, 여기에 발열까지 잘 잡아줬어요. 제피러스 S17은 이름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이 녀석은 17.3인치 화면을 가진 노트북입니다. 사이즈는 가로 394mm, 세로 264mm, 그리고 두께는 가장 얇은 부분이 19mm로 얇은 편입니다. 에이수스 노트북들은 에르고 힌지 리프트라는 기술을 사용해서 사용자 편의를 위해 위쪽을 위로 올리게 하는 기술들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제품은 아예 합판 바닥 부분에 패드 두께를 다르게 해서 높이 차이를 뒀습니다. 그래서 뒤쪽으로 갈수록 앞쪽보다 5mm 더 올라가 있어요. 외부 디자인은 지난해 출시한 2020년형 제피러스 S17에서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전에는 투톤 컬러가 약간 어설프게 공존을 했었다면 이제는 올 메탈 무광 블랙이 온몸을 감싸고 있어요. 상판에는 대각선으로 깔끔하게 ROG 로고와 도트 디자인으로 구분돼 마감됐고요. 대각선으로 떨어지는 끝자락에는 양쪽 힌지 부분 두께를 다르게 해서 대칭되는 느낌을 줬습니다. 굉장히 세련돼 보여요. 제품 전체가 두께가 다르지 않음에도 근육질 넘치는 강력한 느낌을 전달해 줍니다. 무게는 최고 사양들을 담고 디스플레이도 커지다 보니 2kg은 좋게 넘겠죠. ROG 제피러스 S17은 무게가 2.77kg을 보입니다. 여기에 엄청난 크기의 전용 전원 어댑터는 무게가 1.01kg을 보이는데요. 전원 어댑터가 LG 그램보다 더 무거운 수준입니다. 두 개의 무게를 합치면 3.78kg 정도 되는데요. 휴대성보다는 흔히 얘기하는 책상에 딱 앉아서 즐기는 시즈 모드로 딱 적당한 녀석이에요. 화면을 열어보면 넓은 화면과 올라오는 키보드가 눈에 띕니다. 우선 화면부터 제피러스 S17 2021년형 디스플레이는 가로 2560, 세로 1440 픽셀 해상도의 WQHD급 IPS 패널을 갖췄습니다. 빛 반사를 줄인 논글레어 타입의 16:9 화면비, 그리고 응답 속도는 3mH의 G싱크를 지원해 게임을 하면서도 끊김없이 부드러운 화면을 보여줍니다. G싱크 기술을 가진 비싼 모니터들보다는 성능이 떨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있는 게 어디예요? 화면비는 16:9의 최대 밝기는 300니트 수준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 스펙보다는 조금 더 밝은 느낌을 전달해요. 측정을 실제로 해봤을 때 정중앙이 대략 340니트 정도 수준을 보입니다. 그리고 색역 커버리지를 저희가 측정한 결과 sRGB는 99.9%, 어도비 RGB는 87.5%, 그리고 DCI P3는 98.7%를 기록했습니다. 저희가 다른 노트북들을 지금까지 색역 측정을 진행을 해봤었는데 이 에이수스 ROG 제피러스 S17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어요. 실제로 영화를 볼 때도 좋고 돌비 애트모스 시스템이 적용된 2개의 트위터와 4개의 우퍼가 갖춰진 6개 스피커에서 쏟아지는 사운드는 정말 좋다는 느낌을 줍니다. 또 옵션으로는 4K 해상도의 최대 120Hz 주사율의 어댑티브 싱크를 지원하는 디스플레이도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아래로 내려가면 에이수스 광학식 기계식 키보드가 자리에 있습니다. 위로 5도 이상 올라오는 라이젠 키보드 시스템을 도입한 ROG 제피러스 S17은 풀배열 키보드가 적용돼 숫자 키와 더불어 방향키도 독립적으로 위치해서 다른 키들에 방해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이수스 오라 싱크 기능을 사용하면 멋진 RGB 조명을 세팅해서 멋진 게임 분위기 연출할 수 있고요. 특히 이 키가
정말 쫀득하면서 좋습니다. 키 깊이감은 1.9mm의 클릭 방식을 채택해 키를 누를 때마다 키를 눌렀다는 느낌을 제대로 전달해줘요. 청축처럼 또 세게 느껴지는 게 아니고 적당한 수준이어서 참 좋습니다. 특히 반응 속도가 0.2ms 수준이어서 웬만한 게이밍 키보드 수준의 성능을 보여줘요. 또 볼륨 조절을 멀티휠로 위아래 편리하게 조절할 수 있어서 펑션 키를 누르고 볼륨 조절하는 키를 막 연타를 하고 그런 것들을 수고를 완전히 덜어줍니다. 트랙패드도 상당히 좋습니다. 일단 넓고 맥북 특유의 트랙패드처럼 상당히 부드럽게 작동해요. 윈도우 계열 노트북에서 느끼지 못하는 그 미려한 움직임이 가장 잘 구현된 트랙패드 같습니다. 좌우측에는 17인치 노트북의 광활한 크기에 맞게 다양한 포트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좌측에는 전원 포트와 G싱크 모니터와 호환 가능한 HDMI 2.0 버전 포트 1개, 유선램 포트 1개와 USB 3.2 Gen2 타입 A 포트 1개, 그리고 썬더볼트 4와 USB-C 포트 1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5mm 오디오 잭도 있고요. 우측에는 USB 3.2 Gen2 타입 A 포트가 2개, 그리고 SD카드 리더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 화상 통화나 게임 방송을 위한 1080 픽셀 해상도를 지원하는 웹캠도 자리에 있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노이즈 캔슬링 마이크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디스코드와 같이 음성 채팅을 하면서도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를 억제해줘서 사용하기 참 편리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원 버튼에 지문 인식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게임을 위해 태어난 ASUS ROG 제피러스 S17, 여기에는 인텔 11세대 타이거 레이크 H 모바일 프로세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리뷰하는 이 제품은 i9-11900H 2.5GHz 프로세서가 들어있는데요. 16GB DDR4 온보드 메모리가 듀얼 채널로 구성된 32GB 메모리에 엔비디아 지포스 RTX 3080 16GB 랩톱 그래픽 카드가 함께해서 게임 성능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우선 성능 측정 프로그램인 긱벤치 5로 측정을 해봤을 때 싱글코어 점수가 1638, 멀티코어 점수는 9644포인트를 보였습니다. 시네벤치 R23 경우 싱글코어는 1591점, 그리고 멀티코어 점수는 13538포인트를 보였고요. PC마크 10 익스텐디드 점수는 9042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인텔 i9 9900K 프로세서에 지포스 RTX 2080이 탑재된 데스크톱 PC보다 성능이 조금 떨어지는 수준인데 노트북에 이 정도 퍼포먼스면 정말 대단하다고 보여져요. 그래픽 성능 테스트인 3D마크 타임스파이 점수는 12019, 익스트림 점수는 5909, 파이어 스트라이크는 23413, 파이어 스트라이크 익스트림은 14498포인트가 나왔습니다. 게임 성능도 정말 좋습니다. FHD 해상도에서는 대부분 게임들이 고성능을 요구하는 게임들이 아닌 이상 거의 165프레임 가까이 내줄 정도고 QHD 해상도에서도 역시 빠른 성능을 보장합니다. 모든 게임을 QHD 해상도의 울트라 모드를 기준으로 해서 평균 프레임을 측정을 해봤을 때 둠 이터널이 164.4프레임, NBA 2K21이 139.2프레임, 섀도우 오브 더 툼레이더의 경우 98.8프레임, 레드 데드 리뎀션 2가 71.5프레임, 마지막으로 오버워치가 152.4프레임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G싱크 기능을 사용해 화면 끊김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HDMI로 G싱크 칩이 내장된 고가의 모니터도 연결해 사용할 수 있어서 확장성 또한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열이 진짜 거의 없습니다. 전원 포트가 연결된 좌측 가운데 부분은 열이 조금 올라가긴 하지만 이게 다입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ASUS ROG 제피러스 S17은 키보드가 위로 5도 올라오면서 CPU와 그래픽카드가 위치한 부분의 윗부분을 열게 되는데요. 덕분에 쿨링이 직접적으로 되면서 바람이 들어오는 동시에 배출하게 됩니다. 액티브 에어로다믹 시스템이라고 일컫는 이 시스템은 제피러스 S17에 0.1mm 얇은 두께 84개 팬 블레이드가 달린 리퀴드 크리스탈 팬쿨러가 내장돼서 발열과 소음까지 확 줄였습니다. 게임 용량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서 저장 공간 확장성도 좋습니다. 제피러스 S17에는 총 3개의 M.2 PCI Express SSD 슬롯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1TB SSD를 3개까지 설치할 수 있고 최대 3TB까지 확장할 수 있습니다. 또 3개를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저장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저장 공간뿐만 아니라 메모리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터리, 90W시 용량의 배터리가 내장된 ASUS ROG 제피러스 S17은 소음을 가장 줄인 사일런트 모드에서 화면 밝기 100%, 볼륨 50% 수준에서 테스트를 해봤을 때 약 2시간 40분 정도 버텨줬습니다. 완충된 상태에서 리그 오브 레전드를 한 게임 하고 나왔을 때는 대략 62% 정도 남았고요. 게임 시간이 대략 33분 정도 됐었는데 완충된 상태에서 롤 2게임 정도는 즐길 수 있는 수준입니다. 17인치의 큰 화면에 거대한 몸집과 키보드 RGB도 작동된 상태에서 에너지를 많이 처묵처묵하는 이 하마가 배터리가 이 정도 버텨준다. 평범한 수준이 아닌가 싶네요.
ASUS ROG 제피러스 S17 게임에 온전히 집중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녀석. 큰 화면에 훌륭한 키감, 그리고 노트북 거치대가 필요 없이 위로 올라오는 키보드는 편의성과 함께 게임 성능까지 잡은 고성능 노트북입니다. 지금까지 출시된 웬만한 모든 게임들을 다 즐길 수 있고 QHD급 해상도에서 60프레임 이상은 받쳐주니 뭐 이만한 게 없습니다. 괴물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어요. 또 게이머들에게 가장 민감한 부분, 발열. 인텔이라서가 아니라 게이밍 노트북은 역시 발열과 팬소음이죠. 조그만한 몸집에 그래픽카드부터 CPU, 메모리, 여기에 고성능 SSD까지 달리고 있으니 열이란 열은 다 한 곳에 집중이 됩니다. 당연히 배터리 말고는 다 이것들이 여기저기 놓여져야 하니까 키보드 위쪽이 가장 뜨거워지죠. 이 녀석은 ASUS 에어로다믹 시스템을 도입해서 키보드를 위로 올리고 편의성도 잡고 발열과 소음도 잡았습니다. 실제로 전원이 껴지는 이 부분만 뜨겁고 나머지는 뜨겁다는 느낌이 거의 없어요. 정말 좋습니다. 소음도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ASUS 아머리 크리에이트 앱을 사용해 사일런트 모드로 설정을 하면 팬 소음은 거의 없어집니다. 카페에서나 공공장소에서도 충분히 작업도 가능해요. 터보 모드로 해놓고 게임을 해봐도 팬 소음이 엄청나다는 느낌은 또 아니고요. ASUS 아머리 크리에이트 앱도 더 편리해졌습니다. 컴퓨터 성능을 모바일로 제어할 수 있게 돼서 게임을 하다가 윈도우 바탕화면으로 나와서 또 설정을 바꾸고 이런 일도 줄였습니다. 게임 장르마다 화면 색상을 강조할 수 있고 또 게임마다 나만의 설정을 해놔서 적용할 수 있게 했어요. 오버워치를 한다 그러면 윈도우 키는 비활성화시키고 FPS 장르에 맞는 색상을 강조하고 이외의 세세한 세팅들까지 모두 가능해요. 그렇습니다. 화면부터 키보드, 트랙패드의 발열과 소음까지 줄인, 게다가 배터리 모드에서 게임도 어느 정도 가능하고 무게도 3kg이 채 되지 않고, 물론 전원 어댑터는 좀 엄청나긴 하지만 최근에 고성능을 요구하는 것들은 다 갖췄습니다. 스피커도, 마이크도, 그리고 웹캠까지, 그리고 업그레이드 편의성도 좋고요. 디자인도 상당히 훌륭합니다. 큰 화면의 게이밍 노트북과 영상 편집용 컴퓨터를 원한다면 ROG 제피러스 S17 좋은 선택일 것 같아요. 단점을 몇 가지 꼽아보자면 우선 이 흉측한 LED 상태등, 디자인 다 좋은데 이건 너무했습니다. 신호등처럼 보이는 이 큼직한 LED 상태등은 정말 보기 좋지 않아요. 다 예쁜데 이게 너무 거슬립니다. 그리고 키보드 다 칭찬하긴 했지만 이 숫자 키 부분은 정말 아쉽습니다. 나누기, 곱하기, 빼기 이 키는 진짜 뜬금없이 엔터 키 옆에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숫자 키를 쓰면 오른쪽이나 위에 있는 녀석들이거든요. 이게 왜 왼쪽에 있는지 적응하기가 여간 어렵습니다. 또 페이지 업다운, 홈 엔드 버튼을 여기 숫자 키와 같이 이제 넣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게 또 넘락 키로 활성화 시켜줘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넘락 키 활성화 됐는지 메시지가 뜨지도 않고 또 LED로 점열되지도 않습니다. 캡스락 키는 LED 등이 있어서 활성화 됐는지 알 수 있는데 이건 좀 사용성 부분에선 많이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원 어댑터. 이건 제가 봤던 게이밍 노트북들 중 가장 큰 녀석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무겁고요. 이 정도 고성능에다가 얇게 만들고 무게도 적당하고, 그런데 어댑터가 이게 좀 진부한 표현이긴 하지만 정말 벽돌이 맞습니다. 노트북과 전원 어댑터 무게를 합치면 3.8kg 정도 되니까 휴대를 많이 하고 다녀야 한다. 그러면 노트북 가방을 따로 구매하시는 게 좋아요. ASUS는 이번 제피러스 S17으로 제대로 된 게이밍 노트북 라인업을 갖췄습니다. 타 제조사들과 다른 독특하고 개성 넘치게 말이죠. 두 개의 화면을 가진 게이밍 노트북을 원한다. 그러면 ROG 제피러스 듀오를 선택하면 되겠고요. 아니다, 난 기계식 키보드처럼 키감이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화면도 크고 쨍쨍해야지. 디스플레이 품질도 좋아야 되고 또 사운드도 편의성도 중요해. 이런 분들이라면 오늘 만나본 ASUS ROG 제피러스 S17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단 게임하다가 열받는다고 샷건 치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 만나본 이 녀석에 대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 리뷰 끝!